될까를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죠. 단원의 이름은 수열입니다. 영어로 시리즈예요. 시리즈. 시리즈라고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생각되죠. 맞죠?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 하면서 이제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수열은 뭐냐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올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규칙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뭐가 올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주민번호 쓴 거라서 사실 그냥 몰라도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뭔 말이냐면 수열이라는 것은 그냥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건데 나열되어 있는 거에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러면 우리가 좀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열되어 있는 게 규칙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한번 연습을 해보죠. 1, 2, 3, 4, 5가 있어요. n번째에 이 숫자는 뭐가 올까요? 그럼 얘는 뭐가 올까요? 2n 플러스 1제곱? 자, 그럼 여기다가 이 두 번째잖아? 그럼 n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n번째잖아. 그치? n번째면 두 번째면 여기다 2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그걸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맞아요. n-1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잘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라고 써요? 아까 n이라며 달라진 게 있어요?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네? 근데 여기서 방금 봤잖아.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어떻게 만들어? 마이너스 1을 거듭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1에 n-1제곱에 n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엄청 어렵진 않죠?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규칙을 몇 개 표현해 보면서 얻어낸 걸로 새로운 것도 표현해 보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수열이요.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얘는 첫째 항, 얘는 그럼 둘째 항, 얘는 셋째 항이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n번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걔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n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좀 느낌 없죠? 뭔가 수학적으로 기호를 써주면 좋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저렇게 모인 수열을 우리가 집합 A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끝이 없다라는 전제예요. 그냥 무한 집합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끝이 없이 쭉 나열돼 있다. 나열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n장이라고 부르고 an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말이 아닌 한자식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얘를 제 n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반화했다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것을 규칙을 생각해서 그걸 n으로 표현한 것을 일반항이라고 말하며 보통 a, n, b, n, c, n 따위 등의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가 규칙 이 두 가지 있죠? 여기는 어떤 규칙? 더하기 1씩 한 거 맞죠? 여기는 어떤 규칙? 곱하기 2씩 한 것들 중에 이 두 가지 규칙에 대해서 수요를 배울 것이며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1, 3, 5, 7 뭐가 와요? 9. 그럼 이거를 n번째 항인 AN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 했잖아 우리 1학년 때 2n-1로 쓰기로 했잖아. 홀수는 그쵸? 홀수 이렇게 쓰기로 하지 않았니? 명제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왜 세월 안 해? 자 이때 그럼 얘는 어떤 규칙이에요? 그치 2씩 늘어나잖아. 그치 2씩 늘어나죠. 2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열이 있는데 더하기를 모든 서로 간에 더하기씩 차이 나는 애를 같은 차이를 가진다 하여 같은 차이를 갖는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등차 수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를 우리가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맞아요. 공차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기 앞에 공차 망했죠? 공차라고요. 망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공차 망했어요. 공차하세요. 공차입니다. 알았죠? 공통된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이라는 게 difference잖아요. 영어로. 맞지? 그래서 공차는 일반적으로 D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이 등차 수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항에서부터 어떠한 공차를 계속 더해간다라는 의미로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계속 더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이러면은 첫 번째 항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 첫 번째 항까지 아우르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첫 번째 항에는 공차를 안 더한 거고요. 두 번째 항에는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고요.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고요. 네 번째 항은 공차를 세 번 더했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제 n항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야? n-1번만큼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n 플러스 1번째에서 a n번째를 뺀 게 얼마다? d다. 요렇게 표현을 한다.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이걸 우리가 등차수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일반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1, 2, 3 이런 거. 아니면 2, 4, 6. 맞아요? 규칙이 있다는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일정하다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그런 거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세 수 ABC가 등차 수열이라면 당연하게도 B-A랑 C-B가 같죠. 그렇잖아? 차이는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넘기면 B라는 걸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B라는 게 A와 C의 가운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옆에 있는 거에서 더하고 나누기 2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맞아요? 가운데라는 개념이에요. 가운데라는 개념을 우리가 더하고 나누기 2로 해준다. 근데 이것만으로 오늘 하면 너무 양이 적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이 수열이라는 것을 뭐 한대요? 더할 거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1학년 때도 설명하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일까요?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어? 아니 100 곱하기 50? 왜? 왜? 이 둘 더한 게 100일이고 이 둘 더한 것도 100일이고 이 둘 더한 것도 100일이니까 100일이 계속 있네. 몇 개 있어? 100개를 두 개씩 짝지었잖아요. 그쵸? 50개 있구나. 5050. 가우스라는 양반 알죠? 8살 때 생각했답니다. 그쵸? 미친놈이죠? 그쵸?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그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쵸? 그치? 그 양반은 흔히 말하는 천재 중에 천재니까. 그치? 그 양반이 26살 때 쓴 책을 지금 26살들이 배우고 있어요. 대학교에 수학과를 가면. 그 양반이 20대에 쓴 책을 20대 애들이 배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쵸? 요상한 양반이다. 그 양반은 8살 때부터 싹이 달랐다. 한 일화로 이제 종종 설명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 수열, 1, 2, 3, 4, 5, 6, 7, 8 이런 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다루려고요. 등차 수열의 합.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써지고 첫 항, 보통 A라고 써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정정정정정정정. 마지막 항이 A 더하기 n-1의 D거든? 야, 그럼 그 전항 뭐라고 쓰니? 맞아요. 하나 빼면 되지. 그치, 잘 말했어요. n-2의 D죠. 그럼 그 전 건 뭐야? 그치, A 더하기 n-3의 D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둘을 더한 게 얼마야? 2A 더하기 n-1의 D고요. 이 둘 더한 건 얼마예요? 이것도 2A 더하기 n-1의 D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A부터 A 더하기 D의 n-1까지 더하면 2A 더하기 n-1의 D가 n개 2분의 n개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분의 n개 있더라.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정리할게요. 뭐냐면 2분의 n개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첫 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틀리진 않는데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2분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막항 곱하기 개수.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걸 합이라는 게 영어로 sum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sum의 s를 따서 sn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sn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그걸 해서 2분의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해주면 그걸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A 더하기 D의 n-1를 AN으로 삼으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말하고 얘를 공차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죠? 이걸 일반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써먹는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서로 간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거 쓰기도 하고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한다? 등차 중항 a, b, c에 대해서 b는 2분의 a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 수열을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못하더라고. 잘 못해서 이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써볼게요. A단계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A단계. 근데 이건 다 할 수 있나? 888번이에요.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AN 뭐라고 쓸까요? 이 n번째는 뭐라고 쓸까? 뭔가 분모도 1씩 늘어나고 분자도 1씩 늘어나는데 뭐라고 써요? 맞아요. 저렇게 말하면 돼요. n 더하기 2분의 n. 위에 거가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네 번째는 4니까 1, 2, 3, 4 그냥 n이라고 쓰면 되죠. 근데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잘 말했어요. 그럼 889번은 뭐라고 써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얘는 뭐라고 써요? 맞아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잘 말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n으로 표현을 해서 뭔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924번부터 한번 진행해보죠. 오늘 개념은 요거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용 별로 없죠? (924번) 1, 2, 3, 4 청청청청 돼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수열을 새로 만들 건데 뭐를 만든대요? 첫 번째 홀수 번째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한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나와요? 1, 3, 5, 7 그렇구나. 2회를 시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또 뭐야? 몇 번째를 고른대? 홀수 번째를 고른대. 1, 5, 9 그럼 누가 올까? 그쵸, 13 그 다음 그렇죠, 17 올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규칙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얘는 4씩 늘어요. 그럼 3회를 하면 얼마가 될까요? 1, 9, 17 규칙 찾았어요? 이게 얼마가 올까요? 그 다음에 맞아요,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이 짓을 7회까지 했을 때 일곱 번째, 뭐 당연히 첫 번째는 1일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놈이 누굴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규칙을 찾아야 되잖아, 맞지? 이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과 3이라는 것과 7이라는 걸로 규칙을 얻어야 돼요. 얘 얼만큼 늘어났어? 2. 얘는 4. 8. 얘 2의 1제곱이고 이거 2의 제곱이고 얘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네. 그럼 여기는 몇 제곱이 늘어나? 1에 2의 7제곱이 늘어난 129와 그 다음 얼마예요? 257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세 번째 항이래. 제 3항이라는 건 세 번째 항이라는 거죠. 257 답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요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오, 쉽다니 다행입니다. 자, 그럼 928번에 볼게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저건데 만약에 내 생각에 이거는 적당히 규칙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 규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래요. 공차 보통 D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커지는 중이구나. 커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공차가 크다는 거. 0보다 크다는 거 맞죠? 더하기를 0보다 큰 거 더하잖아. 맞지? 커지는 중이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A6 더하기 A8이 0이랍니다. 뭔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요? 정확해요. A7이 0인 거예요. 그쵸? 잘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요. 절대값 A6 더하기 절대값 A, 잠깐. 절대값 A6은 절대값 A7 더하기 1에. 뭔 말이에요? 맞아요. 아주 훌륭해. 원이 저번 시간부터 폼이 좋은데? 자, 잘 말했어요. 그럼 얘는 A6과 AD 우리가 다음 번째랑 차이가 이 차이를 뭐라고 불러요? 공차죠. 공차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A3은 얼마일까요? 어떻게 찾으면 좋아요? 얼마큼 빼? 2씩 3번 빼면 돼? 잘 말했어요. 여기에서 A7에서 공차를 몇 번 빼면 돼요? 4번 빼면 되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맞아요? 맞아요. 딱 요런 풀이가 필요했어요. 요런 풀이를 말해줬으면 좋겠었는데, 잘 말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 공식처럼 생긴 거에 넣으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이게 어떠한 숫자가 규칙에 의해서 나열돼 있다 라고 생각해 주고 그거에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기에 적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좋겠다. 잘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구만. 오늘 진도는 별로 안 나갈 겁니다. 유형 몇 가지? 유형 딱 13까지만 나갈 거예요. 왜냐면 유형 14부터 나갈 수가 없어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끝나고 A 단계 부르지. 원래 하던 대로. 뭐 하는 거 봐서. 그래. 자, A라는 애는 뭐가 있어요? 2n들의 모임이래요. 2n들의 모임. 누구누구예요? 2n들.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얼마? 4, 3 대입하면 얼마? 6, 4 대입하면 8 이렇게 총총총총. B는 뭐래요? 1 대입 B, 3n 더하기 1들의 모임이래. 1 대입하면 얼마?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그랬을 때 문제는 뭐래요? A 교집합 B래. 야, 여기 겹치는 게 있어? 그 다음 또 누구 겹칠까? 그 다음 또 누구 겹칠 것 같아? 오, 왜? 자, 맞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얘가 2씩 커지고 있고 얘가 3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씩 커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런 최소 공배수로 계속 규칙이 생긴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야? 환갑이죠, 환갑. 환갑이 뭐야? 지난번 말하지 않았나? 환갑이 뭐예요? 60살? 12개랑 10개. 맞아. 61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 몇 살로 취급해, 우리나라? 1살로 취급하죠. 그래서 만 나이라는 게 있잖아. 만 나이는 몇 살이야? 0살이죠. 그치?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놈은 뭐냐? 우리 지금 뭔 해지? 뭔 말이지? 병오년인가? 그러면? 병오년이잖아. 그러면은 60년 뒤에 태어난 애도 무슨 해라는 거야? 병오년이지. 그러니까 60년마다 이 병오라는 게 반복되잖아.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60년마다야? 자식일묘 진사오미 신묘수레가 12개고 가불병정 무기신년이 얘가 10개니까 최소 공배수 60이다. 그래서 60년마다 실제 내 진짜 생일이 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서 환갑이라고. 돌환자. 한 바퀴 돌았다. 이제야 한 바퀴 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쵸?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쓰고 있긴 하죠. 그렇니? 자, 그러면은 지금 이 CN이니 얘가 CN이래. 얘를 CN이라고 했나봐요. 그럼 이 CN이 처음 100의 자리 숫자가 3자리 자연수가 되는 게 언제예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뭐라고 써 이걸? 첫 항이 4고 공차가 얼마라고? 6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100보다 이상이길 바라는 거죠. 그럼 6n이 102 이상이잖아. 맞아요? n이 얼마면 돼요? 그쵸? 17이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아주 잘 말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잘 집중하고 있구만.
935번 보겠습니다. 4 A1, A2, AM 16, B1, B2, BN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라는 건 무슨 말이요? 여기 차이가 다 얼마인 거야? 다 공차 D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16이라는 것은 4에다가 공차를 얼만큼 더한 거예요? 이거 잘 대답 못하긴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얼만큼 더한 거예요? 얼만큼 더했어요? 다 잘 못하긴 해. 근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수열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얼만큼 더한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랑 관련을 지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숫자가 주어진 게 있어? 여기 있네. 여기 1 맞지? 얘에서 D를 한 번 더하면 얼마야? A1. D를 두 번 더하면 얼마야? A2. 얘 몇 번 더한 거야? 몇 번 더한 거야? N번 더했지.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더했죠. N번 에다가 한 번 더 더했구나. M 더하기 1이라고 쓰면 되죠.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기 40은 16에서 공차를 얼만큼 더한 거야? 그쵸. N 더하기 1. 여기서 한 번 더한 게 B1, 두 번 더한 게 B2, N번 더한 게 B니까 한 번 더 더했죠. 자, 이거 어떻게 지금 M과 N에 대한 관계식을 구해달래. 어떻게 연립하면 M과 N이 한 번에 나올까요? 어떻게? D 거슬리는데? 나눠? 어떻게, 나누면 얘는 어떻게 해? 지운 그렇죠. 아주 잘 말해. 오늘 다들 훌륭한데? 넘겨서 12는 D에 N 더하기 1과 24는 D에 N 더하기 1로 한 다음에 뭐 해주면 좋아요? 나눠버리면 되지. 그럼 D가 날라가잖아. 2분의 1이 얼마예요? N 더하기 1분의 M 더하기 1이고 이거 이렇게 슉슉 해주면 N 더하기 1은 2M 더하기 2. 문제에서 원하는 N은 2M 더하기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잘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940번. 근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마방진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마방진? 마방진 맞나?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네. 가로끼리 더한 것, 이건 좀 다르구나, 마방진이랑.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네들도 등차수열이고요. 이것도 등차수열이고, 이것도 등차수열이고, 이것도 등차수열이고, 이것도 등차수열이고요. 이것도 등차수열이 되도록 A, B, C, D, E, F를 썼대요.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 어떻게 구해요? A, B, D, F. A랑 B는 더하고 D랑 F는 빼달래. 어떻게 하면 이걸 착 할 수 있을까? 응?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음, 그것도 좋지. 또 좋아요. 한번 잠깐 고민하고 있어 보겠어요? 나 지금 흰색 불필이 좀 떨어져서 잠시만.
찾았어요? 고민을 해봤나요? 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떤지 해보는 거죠. 이거를 A라는 문자로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A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 연산한 걸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A 더하기 14가 얼마예요? 2B죠. 그쵸? 또 뭐예요? F 더하기 14가 얼마예요? 2D죠. 그렇구나. 문제에서 말한 A 빼기 F라는 게 B 빼기 D의 2배구나. 그쵸? 문제에서 원하는 게 A 더하기 B 빼기 D 빼기 F인데 사실 문제에서 말하는 게 뭘 구해달라는 거야? B-D의 3배를 구해달라는 거구나. 생각대로. 그럼 이제 B-D만 구하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B와 D를 연결 지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요? 그쵸. 어우, 다들 열심히 하고 있네. 가운데가 있죠. B 더하기 0은 2C. 6 더하기 D는 2C. 그래서 둘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B-D-6이 0. B-D는 6.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D-F는 3 곱하기 B-D는 얼마? 좀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944번) 어떤 증육면체가 있대요. 여러분 증육면체 다 뭔지 알죠? 가로, 세로, 높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요.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런 방법을 선호한답니다. 뭐냐면 A, A-T, A 플러스 D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빼기 D 더하기 D로 쓰거나 아니면 A, A 더하기 T, A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쓰거나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알았죠?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누구를 첫 항으로 잡냐만 다른 것 뿐이에요. 이해가요? 이때 문제에서 모서리의 길이 합이 84고 건널비가 244라고 한 걸 뭐해서 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 길이 합 증육면체 모서리 길이 합은 어떻게 돼요? 그쵸. 우리가 4개씩 있잖아. 각 모서리가. A-T도 A도 A 플러스 D도 맞죠? 그래서 어떻게 12A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예요? 84. 와, 그럼 A가 얼마야? 7이라는 게 너무 손쉽게 나왔죠.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더해주면 돼요? 건널비만 더해주면 돼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 그쵸? 곱하잖아요? 근데 건널비 어떻게 구하냐면, 그치. 2 곱하기 A 곱하기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에 A 플러스 D. 이렇게 구했죠.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2에 3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만 남는데 A 제곱을 이미 알아. 우리가 얼마라고? 7이라고 알아요. 그쵸? A를 7이라고 알잖아? 그럼 어떻게 돼? 7의 제곱은 49 곱하기 3은 얼마? 147 곱하기 2는 294. 그러면 2D 제곱이 50이 돼서 그럴 리 없는데? 있나 보죠 뭐. D가 5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얼마예요? 부피거든.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라 얼마? 168이 답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다니 다행이네요. 더 넣어도 되겠는데 니네 지금 하는 것만 보면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자, 950번 보겠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좀 시시해 보이니까 합까지 한번 해봅시다. 950번이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은 50이고 A10은 23이래요. 뭔 말이에요, 이게? 맞아, 줄어들고 있네. 얼만큼 줄어들었나 했더니 A10이라는 건 첫 항에서 공차를 얼만큼 더한 거야? 저기다 10 더하면 대입하면 되죠? 맞지? 9죠? 그래요? 그게 23이니까 D가 얼마라는 거야? 이게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마이너스 3씩 줄어들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 30까지 더해달래요. 이게 뭔 소리일까? 절대값 A1, 이게 뭔 말이지? 그냥 절대값? 50 안 바뀌잖아요. 3 줄이면 47, 43, 44네. 41, 38. 어떻게 더하지? 고민을 해요. 뭐 하라는 거지? 아, 우리가 만약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규칙이 더하기라면 첫 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그쵸? 얘는 지금 절대값 때문에 아마 등차 수열이 아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맞아? 그러니까 처음엔 30 줄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해?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언제부터? 오케이. 50에다가 마이너스 3을 17번 더하면 마이너스 51을 더하는 게 돼서 마이너스 1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A1부터 A17까지는 여전히 0보다 큽니다. 하지만 A18부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쵸? 0보다 작은 애는 절대값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쵸?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도 등차 수열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맞아? 너 아주 훌륭해. 그러면서 계산해 준 다음에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첫 항 얼마예요? 17번째 항 얼마일까요? 50에서 한 번 더 쓸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A에는 50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17 대입하면 얼마예요? 저 2죠.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몇 개? 17개 빼기 또 2분의 A18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A30은 얼마예요? A30은 마이너스 37인가요? 곱하기 개수 몇 개예요? 18부터 30까지? 13개죠.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26 곱하기 17 플러스 19 곱하기 13 얘 해주면 됩니다. 맞아요?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3) 곱하기 53 하면 되니까 159 50 659 689 이렇게 되네요. 그래요? 너무 간단하죠? 절대값에 의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뜬다는 거야. 그치?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가 뜰 거라서 그 순간이 언제인지만 따지면 돼요. 즉 얘가 언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니까 17까지는 그냥 더하는데 18부터는 마이너스를 전부 다 붙여서 더해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절대값 수열에 절대값 붙인 애들의 합은 양항의 합에서 음항의 합을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플러스인 애들끼리 해서 마이너스인 애들끼리 더해서 빼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절대값들의 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953번 볼게요. 10 A1 A AN 마이너스 24. 얘가 등차 수열이래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A1부터 AN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91이거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 한 개 마이너스 91인 거잖아. 그치? 근데 첫항 더하기 막항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이 둘 더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2분의 10-24 곱하기 n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91이다. 그럼 n이 얼마가 떠? 13이 뜨네. 너무 쉽다, 맞지? 이렇게 쉬울 수가? (958번)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4분의 1인 등차 수열. 그러면 이게 4분의 n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문제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O SN 플러스 3 SEN이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3개짜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저걸 쓰라는 거거든. 등차 중항. 그쵸?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SO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첫 항 얼마야? 1 대입한 거. 다섯 번째 거 더하면 얼마야? 2 곱하기 5 2분의 15. SN 더하기 3은 얼마가 돼요? 2분의 첫 항. n 더하기 3항은 어떻게 돼요? 4분의 n 더하기 6 곱하기 n 더하기 3. 그럼 8분의 n 더하기 10과 n 더하기 3을 곱한 게 되겠죠. SEN은 뭐예요? 2분의 첫 항 1이고요. 4분의 2n 더하기 6, 2n 더하기 3 곱하기 2n. 그럼 계산하면 4분의 2n 더하기 5, 7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등차 중항이란 건 뭐예요? 이 둘 더한 게 이거의 2배다. 둘 더한 게 얼마? 4분의 2n 더하기 37이 4분의 n 더하기 10 곱하기 n 더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여기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여기 n이 있었는데 이 2n 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30 이렇게 써줘야겠네요. 그럼 얘는 전개하면 4분의 n 제곱 더하기 13n 더하기 30이니까 얘랑 얘를 같다고 하면 결국 누가 같은 거야? n 제곱은 6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얼마? 6. 끝. 그냥 각각을 우리가 첫항 더하기 막항 나누기 2 곱하기 개수라고 써준 다음에 저기서 써있는 등차 중항의 아이디어만 접목시켰더니 간단한 2차 방정식 정도가 나왔고 그 2차 방정식 풀었더니 답이 나온 거죠. 그래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 963번 볼게요.
963번. 첫 항이 A1 첫항이란 말로 A1 공차가 정수인 애가 있는데 내가 얘를 더했더니 A1부터 A8까지 더한 S8이 다른 애들보다 크대요. 아, 이게 뭔 말이야? 더하기를 하는데 왜 최대라는 멘트가 생겨? 더하기를 하는데 왜 최대값이 생겨? 더했잖아. 더했는데 왜 최대값이 생기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강원랜드에 도착했어. 드디어 나도 이제 강원랜드에 한번 와봤구나. 강원랜드 뭐 하는지는 알죠?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도박하는 데잖아요. 슬롯머신을 돌려봤어. 첫날에 10,000원이 있었는데 99만 원을 번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었어. 원래 10,000원 있었는데. 그럼 어때? 다음날 또 와야 되지. 왜 다음날도 얼마 벌 것 같아? 100만 원 벌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또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벌어? 이게 100만 원 벌었어. 1일차. 2일차에 얼마 벌어? 50만 원을 벌었어. 아직도 버네. 야, 오늘 좀 끝발이 안 좋았구만. 여전히 벌었어요. 그쵸? 3일차에 얼마 벌었어? 따고 있고 해서 와씨 젠장. 오늘은 한 판 1원도 못 벌었어. 하지만 약간 번 게 있잖아. 그치? 번 게 있어요. 좀 괜찮아. 하다가 다음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그럼 어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직 100만 원 남았어. 아직 100만 원 남았어. 아직 100만 원 나 이득이야. 그럼 당연히 그 다음날도 오죠. 맞아요? 그럼 다음날도 왔으니까 뭐 해? 이제 얼마가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00만 원 뜨겠죠? 그럼 나 얼마야? 아, 이제 본전 됐네. 오케이. 다시 시작하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마이너스 150이 찍히겠죠. 마이너스 149만 원으로 빈털터리가 되고, 네, 강원랜드에 평생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빚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언제에서 그만두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차. 그치, 3일차까지는 가봐야지. 3일차까지 가서 오늘 못 벌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래야 되잖아. 그치? 뭐가 떴어? 나는 계속 어쨌든 돈을 더하기를 했죠. 근데 그 더하는 게 얼마가 돼서? 더해야 되는 값이 뭐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내 전체 값은 어때? 줄어들잖아. 그치? 그 말이에요. 이게 정수라는 멘트는 0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S8이라는 게 다른 SN보다 크다는 것은 A1부터 A8까지는 A1부터 A8까지는 전부 다 0보다 컸지만 A9를 더하는 순간 뭐가 됐다고? 줄어들었다고. 왜 줄어들어? 얘가 0보다 작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A8, 즉 얼마? 114에서 공차를 얼마큼 더한 놈? 7D만큼 더한 놈이 0보다 크지만 114에서 공차를 8D만큼 더한 놈은 어때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더해서 최대라는 멘트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요? 마치 어떤 상태 같아요? 맨 처음에 100만큼 올랐다가 50만큼 올랐다가 0 올랐다가 50만큼 줄고 100만큼 줄고 150만큼 더 줄고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생겼죠.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면 등차 수열은 뭐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돼요? 그렇죠. 1차 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저 a 더하기 d의 n-1이라는 n이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dn 더하기 a-d라는 그렇죠. 1차 함수와 거의 똑같은 형태이며 다른 점은 정의역이 자연수 n이 오로지 자연수만 된다는 점만이 다르고요.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열의 고난도 문제는 그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성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뭐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문제 푸는 거랬어요? 맞아요. 대입해야겠죠. 근데 무작정 대입할 수 없으니까 좀 적당히 넘깁시다. D라는 애는 마이너스 7분의 114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8분의 114보다 작아요. 118. 마이너스 8분의 114가 얼마예요? 얼마냐? 마이너스 14.5?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잠깐만. 17, 44. 야, 미안합니다. 소탕 112죠.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마이너스 16과 마이너스 14 사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질문 있어? 얼마 남았어요? 967번.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 이렇게? 땡. 얘죠. 왜? 차이가 뭐야? 4n 더하기 4와 4n 마이너스 3의 차이가 뭐예요? n은 맞아요. n은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을 대입했을 때 7부터 나오잖아. 나머지가 3인 건 맞지만 우리가 가장 작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가장 작은 수는 3이기 때문에 3부터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는 어떤 애일까요? 그쵸. 5n-3이라고 써줘야겠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애는 3, 7, 10, 아닌데 11, 총총총총. 얘는 뭐예요? 2, 7, 12, 총총총총. 겹치는 게 있다. 맞아요. 그래서 AN이라는 건 7부터 겹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건 누구일까? 7 다음에? 7 다음에 얼마야? 아까 니네 대답했잖아. 아까 저희 대답했다고. 맞아요. 최소 공배수만큼 더하기로 했잖아. 27. 그치. 그래서 2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n-1만큼 되는 거죠. 즉 얼마예요? 20n-13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A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A10까지. 첫 항 얼마? 17. 막항 얼마에 여기다 10 대입하면 187. 나누기 2 곱하기 개수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194 곱하기 5니까 얼마야?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나요? 나죠. 자, 972번. 자, 6과 10짜리 선분이 있는데 걔를 똑같이 n 10등분 했대요. 10등분? 그래서 여기 Q1, P1이라고 하고요. Q2, P2라고 하고요. Q9, P9라고 하고요. P10, Q10이라고 했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들의 길이의 합을 구해달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나왔겠지. 왜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왜 등차 수열이야? Why? Why? 왜? 등차 수열이에요? 어디에 닮음이 있어, 이게? 닮음이라고 다 무조건 똑같은 숫자가 커져? 선 기울 야, 중졸들아. 평행원회를 그리면 여기 뭐가 돼요? 삼각형이죠. 맞아요? 1대 2니까 D라고 하면 2D. 1대 3이니까 3D.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우리가 얻었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더해달라는 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PQ2부터 P9, Q9까지 더한 다음에 더하는 걸 원하는 거 어떻게 해요? 서탕 더하기 막항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6 더하기 10이랑 똑같겠지. 이 둘 더한 거나 이 둘 더한 거나. 그쵸? 그럼 서탕 더하기 막항 나누기 뭐 하랬어? 2 곱하기 개수 몇 개예요? 8개라고? 자신있게 말해 임마. 8개. 6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N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SN. SN이 뭐예요? A1부터 AN까지 수열을 더한 수열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생각을 한 거야. 문제에서 AN을 준 다음 그걸로 SN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SN으로 AN을 구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SN이라는 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라면 맞지? 그럼 SN-1은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야? AN-1까지 더한 거지. 그래서 이 둘을 빼면 어떻게 돼요? SN 빼기 SN-1 했더니 AN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럼 이걸로 AN을 구하면 되겠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SN이 N제곱인 것과 SN이 N제곱 더하기 1인 것 분명히 다르죠? 맞아요? 달라 보여. 근데 SN 빼기 SN-1을 하면 N제곱 마이너스 N-1의 제곱으로 뭐가 돼요? 2N-1이 되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SN이 N제곱이 되는 AN은 2N-1인가 봐. 그쵸? 근데 얘는 또 그럼 SN에서 SN-1 빼면 어떻게 돼요? N제곱 더하기 1에서 N-1의 제곱 더하기 1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야, 똑같아?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이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당연하게도 N은 어때야 돼요? 1보다 이상인 거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는 A1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S1 빼기 S0은 야, 눈 떴마. 너 방금 뭐라 했어? 눈 떠 임마라고 했다. SN 빼기 SN-1은 AN이라는 것도 해서 S1 빼기 S0은 말이 안 된다고. S0이라는 건 우리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A1은 못 구합니다. A1을 구하는 건 이렇게만 구해요. SN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럼 얘는 뭐냐? N이 이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교재에 써 있어요. 교재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SN이 제시되었을 때 그걸로 SN-1을 차한 걸 통해 AN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AN은 이 이상의 AN에 대해서만 구할 수 있으며 A1은 S1로 따로 구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SN으로 AN을 찾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132페이지 잠깐 볼게요. 앞에 개념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 팁이라고 써 있는데 별표 한번 해주세요. SN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일 때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 그러니까 C가 0이면 AN은 등차수열이고요. C가 0이 아니면 AN은 등차수열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A1과 A2의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이래요. 그렇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SN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일 때라고 하는 거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는 C일 때 AN은 뭐냐? 잠깐만. 잘못 썼다. 얘가 됩니다. 알았죠? 이해가 돼요. 물론 이건 n이 2 이상일 때고요. n이 1일 때는 그냥 뭐 a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우리 977번 보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SN은 n제곱 마이너스 6n이래요. 그럼 그걸로 S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의 n 마이너스 1 이걸 빼주면 AN이 나오는데 그 AN이 얼마다? 2n 마이너스 7이 되더라. 내가 원하는 거는 2n 마이너스 7이라는 게 1과 40 사이에 있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럼 n은 얼마니? 4부터 23.5까지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되는 n은 몇 개? 20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해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기 885번부터